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여당 출입하는 기자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명 기자들이 지금 폭우를 뚫고 오는 바람에 다 젖었습니다. 앉아있기가 불편하죠. 옷이 네, 바지랑 다 젖어서. 지금 머리 젖고 옷 젖고 네. 우산을 쓸 수가 네. 쓸 수가 없습니다. 없는. 우산이 다 뒤집힐 네. 정도로 바람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 거세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렇게 날아갈 몸무게가 절대 아닌데 날아갈 정도였으니까 웬만하면 몸무게로 네. 버텼었는데. 퇴근길 진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걷는 분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많아요. 먼저 국회 얘기를 해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식사를 하러 가느라고 이제 8시까지 정해냈고요. 8시에 그래서 재개할 예정입니다. 8시에 네. 재개되는 상황.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정책보다는 뭐 개인적인 것들, 뭐 혹은 사상 검증, 뭐 이런 얘기들 항상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청문회 어떻게 봤습니까?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들 검증이 이제 좀 많이 부각될 줄 알았는데 생각 외의 주제가 튀어서 네. 그걸로 좀 이슈가 흘러간 게요. 그 오전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의 중에 갑자기 사상 검증을 하게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컸고 나중에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도 내고 또 개별 의원들이 좀 이건 아니다라는 항의도 냈고요. 특히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도 남겼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사상 검증을 명분으로 목숨까지 빼앗는 나라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센 반응까지 내놓고 네. 아주 좀 비판이 거셌는데 생각보다 이인영 후보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민주당에서 논평까지 나왔군요. 네. 거기 현장에서 위원들이 이제 설전하는 것 제외하고도. 예. 네. 어때요, 장나래 기자?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요. 네. 사실 통합당에서도 아들 의혹을 팠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아들 의혹 같은 경우는 뭐 유학비 문제라든지 뭐 병역 관련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색깔론을 들이밀어 버리니까 이제 좀 구시대적이기도 하고 다 이제 이슈가 글로 선점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좀 아닌데 이런 공감대를 좀 얻을 수가 있겠냐 이런 지적으로 내부에서도. 좀 이런 얘기, 네,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면 제대로 안 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자료 제출도 너무 안 하고 이걸 뭐 수사기관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는 그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던데 네. 좀 아쉬움이 많이 좀 한 방이 없었던 청문회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 어찌됐든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인데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어떻습니까? 그게 좀 21대 들어와서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 게요. 이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랑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일 채택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보기 힘든 게 20대 국회에서는 끝까지 여야가 대립하면서 협의가 안 돼서 이제 채택을 못하고 이제 장관을 임명 그렇죠. 강행하는 일이 네네.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뭐 그렇게 큰 논쟁이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21대 국회 달라진 게 지금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그리고 상임위원도 거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좀 민주당의 중심으로 돼서 채택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지금 뭐 보고서 채택 안 해주기로 가는 겁니까? 야당은 어때요? 원래는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현역 네.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 막 이렇게 막 송곳 막 검증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뭐 안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뭔가를 더 해보려고 네. 한다면은 일단 채택 가능성을 좀 이렇게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임명 강행하면 되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사실 이거 크게 뭐 의미 의지가 있다고 없는? 보지. 네. 뭐 부적격 의견 달아서 어쨌든 채택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 자리가 더 뜨거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통합당이 학령 위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뭐 그 하루에 막 3번씩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3번이요? 예, 뭐 반박하고, 뭐 또 네. 다른 자료 내고 뭐 이랬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박 후보자가 당국대 편입을 위해서 이게 1965년 얘기긴 해요. 65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대를 다녔다고 허위 서류를 이렇게 편입을 하기 위해 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이제
단국대 편입을 하려면 5학기를 수료해야 되는데 광주교대는 2년제이기 때문에 4학기밖에 못 다녀서 조선대를 다닌 걸로 조작을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학력범죄가 사후에 들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년에 문체부 장관이 되려고 다시 한번 이제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작을 했다라는 네. 이 두 가지 주장을 하면서 위조 인생을 산 후보자는 이제 자격이 없다, 자진 사퇴해라라는 주장이고 뭐 권력형 비리다 이거는 뭐 이런 네. 주장까지 나오는데 박 후보자는 일축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의혹은 이미 문체부 장관 후보 당시에 다 해명했다. 그리고 단국대에서 잘못 기재된 건 그 대학의 문제지 나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네. 이제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이제 전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방어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뭐 사실 우리 당은 아닌데 약간 소극적인 겁니까?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 부분을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렇게 별 반응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 게 네. 이제 제대로 된 한 방을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야당 측의 그 공세를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그 미래통합당 조 원내대표가 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하고 내통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네네.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만약에 색깔론으로 시비를 걸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방어하겠다. 이런 기조가 느껴져서 아주 월요일 날 굉장히 뜨거울 것 뜨거워질 같습니다. 것으로. 예. 그렇군요. 이게 결은 좀 다르네요. 이게 학력 뭐 위조 의혹 이쪽과 또 북한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건 또 완전히 결이 다른 건데 일단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이상으로 지금 전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까지 구성을 했어요. 네. 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네. 거기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끝을 보겠다. 네, 네. 거기 TF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선에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TF가 원내대표단 플러스 또 이게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더 플러스해서 12명 정도 구성이 됐는데 아직 그 위원이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네.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할 정도고 우원식 의원 정도의 어떤 정책 무게감을 그렇죠. 네. 가진 분을 단장으로 하면은 뭔가 의지가 확실해 보이는데 야당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 그냥 그 국면 전환용이다 계속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이제 네. 좀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까지는 좀 그걸 내가 뭐 말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셨다가 갑자기 오늘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못 거두고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니까 급기야 내놓는다는 게 이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냐. 과연 이걸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볼 수 있냐 이렇게 좀 반발을 했어요. 조호영 원내대표도 대선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선거 재미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국면 전환, 그러니까 수도권 집값 상승을 좀 국면 전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제 연설하면서 처음으로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네. 국면 전환용 아니다. 청와대 국회 할 것 없이 다 옮기자.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수도 위헌권도 문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어떻게 돌파를 하겠다는 걸까요? 그게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랬을 때 나는 그렇게 얄팍하게 정치하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의지가 큰 거고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 쪽에 이제 국회에서 다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응답하지 않겠냐, 응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질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는 TF를 만들어서 좀 더 신속하게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물어보니 정기국회를 좀 목표로 해서 반드시 이거를 뭐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뭐 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뭐 아까 장나래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발언을 약간 삼가는 분위기였다가 오늘은 이제 세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 수를 좀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뭔가 전환됐는데 이 통합당 내부의 어떤 그런 갈등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인가요? 어떻습니까? 통합당 내부에서는 속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네. 공식적으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부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다른 분들은 충청권 의원들은 당연히 이게 거기는 거의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염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고 일부 이제 대권 주자들이나 뭐 중진 의원 중심으로 해서 좀 이거를 이제 우리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지도부랑 약간 엇박을 내고 있으니까 지도부가 오늘 이제 세게 단속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어제 이제 전향적으로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삼선인 장제원 의원 역시 뭐 좀 더 나갔거든요. 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이렇게 일관하고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 내면서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충청권에서는 뭐 정진석 의원, 뭐 이종배 의원 뭐 당연히 찬성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충청권 의원들은 당연히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그렇죠. 되게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여서. 그렇죠. 이거 계속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근데 수도권 의원들은 사실 특히 서울 뭐 의원들은 이게 찬성이 의견이 다르겠죠. 쉽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부에서 이거 국면 전환 프레임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오늘 민주당 지지율이 또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먹혔다라고 어느 정도 보는 시각도 있어서 좀 우리가 이게 그렇군요. 넘어가주면 안 된다라는 지도부의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이제 엇갈리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흥미로웠던 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이었어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좀 보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어제 그 저희 프로그램에 네. 출연해주신 오신환 전 의원이 그 각주를 달아주셨어요. 해석을 해주셨는데 나는 서울시장 어차피 못 나가고 관심 없다. 그냥 대선으로 직진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도 이렇게 네.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해석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서울시장을 나가는데 이런 발언을 하긴 쉽지 않다고. 서울에 있는 걸 다 그거는- 빼서 세종으로 가겠다 이거를 찬성한다면은 말이 안 서울시장에 되는 거죠. 나가시는 게 네. 저런. 네. 근데 어제 네. 이 관련된 이제 세미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네네. 이제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한 자기 이제 구상을 얘기를 한 건데 그것 역시 서울시장에 나갈 사람이 사실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네. 이제 대선을 당연히 바라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기 대선 후보로 평가받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 했어요.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죠.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2002년 대선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이다. 네. 민주당은 반응이 네. 없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네. 공식 반응은 없고요. 네. 좀 이렇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네. 그냥 대응을 안 했고요. 거기서 이제 양양자 의원만 여기 페이스북에 좀 되게 세게 반응을 했었는 게 양양자 의원이요. 예, 양양자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말을 한 게 20대 총선 때는 호남 사위라면서 국민의당 창당을 해서 대통령 시켜달라고 간보고 뭐 21대 총선에선 마라톤 뛰면서 보수 정당에 합류하지 말지 간보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 간보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라고 되게 세게 지적을 했죠. 굉장히 직격을 했네요. 직격을 했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이 민주당 주장대로 청와대 그리고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제 세종으로 가면 세종시가 한마디로 수도가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천도 논란도 같이 일고 있어요. 통합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통합당은 일단 천도 아니고 국회 분원 정도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분원 정도.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분원 정도는 지금 어쨌든 지금 불편한 점들도 많고 세종의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국회가 이제 분원 정도로 거기 상임위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거 천도 아예 뭐 청와대 뭐 다 국회 다 옮기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홍준표 그 무소속 의원도 되게 세게 이건 세종시 천도론 들고 나왔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게 충청도 표를 노린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통일 후에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기고 평양을 수도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서해안으로 옮기자는 거는 통일 포기하고 그냥 분단 국가로 영원히 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크게 보셨네요. 네. 홍준표 전 민주당이 원한 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빌리자면 어쨌든 그 국회 분원까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 정도. 그렇죠. 그 이상은 양보 못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네, 또 김진아 곳이 기자도 왔습니다. 바빠지겠어요. 갑자기 선거 구도가 3자 대결.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의 양자 대결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마감 네. 2시간 전에 박주민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선이잖아요. 네. 박주민 의원. 과거에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재선 의원이 당대표 출마. 재선이 나갈 수가 있냐 이거를 제가 딱 보는 순간 든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2월 7일 전당대회였을 텐데 그때 네. 초선인데 나가서 이제 박지원 당시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중요하진 않은데 다만 의원들은 좀 반응이 떨떠름한 게 윗물도 이제 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물 마시는 것도 위아래가 있는데 재선 의원인데 참 적극적이다. 네. 네, 이런 반응을 보이긴 아니, 했었죠. 예. 당대표 하는데 뭐 위아래까지 따집니까? 그건 아니긴 한데 좀 감히 이제 재선인데 그것도 재선 지금 막 네. 시작한 의원이 지금 40대 네. 후반이죠. 또 와서 당대표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의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예전에 DJ가 정치하던 시절에 그때 나이가 그렇죠? 몇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기분 나쁘다. 박주민 의원이 추석에 다친 거. 근데 또 굉장히 애매한 게 이제 의원들, 보좌진들 그리고 제가 당원 게시판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이제 열혈 지지자 카페 같은 거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든 게 정말 비판도 많은데 또 의외로 격려, 뭐 기대 이것도 굉장히 네네. 많은 게요. 이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대 후반이고 또 박주민 의원 하면은 뭐 개혁 그리고 뭐 약간 신선하다 이미지도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지금 당대표 선거가 좀 그런 게 대권 주자들의 당권 다툼이 되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거는 당에 대한 미래도 없고 신선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네네.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박주민 의원이 등장하면서 이거 뭔가 흐름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기 효과처럼 네. 뭔가가. 그리고 네. 지금 문제가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사태 때문에 30대 여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의 등장으로 뭔가 좀 젊은 층에 대한 그 민주당의 기대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기대가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뭐 관심을 좀 보입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좀 물어봤는데 근데 충격을 깜짝 놀랐다 이런 막 그렇죠.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서울시장 나오려고 몸값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비판이 사실 굉장히 크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결국 이분도 서울시장을 가기 위해서 당권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지적도 있긴 하고요. 그런 통합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통합당은 사실 지금 누가 되든 지금 자기네들 살기가 더 바쁜 상황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의외로 좀 관심가 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다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많던데 판은 되게 재밌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제3자 입장에서는 재밌죠. 판이 커질수록. 네. 그렇죠. 티는 안 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다고 하니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마련하는 여의도 여성시대 함께하고 있고요. 장나래 기자 그리고 김진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 김진아 기자 그리고 장나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역시 지금 떠오르는 정치인 하면 단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지사입니다. 네. 네. 행정가인가 정치가인가 본인 오늘 여러 가지 발언 속에서 참 재밌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경기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참석했는데요. 배지를 단 의원들이 무려 20여 명 정도가 이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네. 역시 민주당 최고의 인싸는 다릅니다. 정말 달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있었는데 최고 인싸. 네. 네. 이 행사가 딱 저번 주죠. 저번 주 이재명 지사가 거의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주최한 첫 행사인데 그래서 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저희도 놀랐던 게 거기서 이재명계 인사이자 경기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 김병우, 김영진, 이규민 의원은 물론 왔고요. 네. 네. 뿐만 아니라 뭐 경기 지역구 위주로 국회의원들이 약 20명 정도 참석을 했고 또 박주민 의원도 당대표 후보인데 거기 왔었고요. 이분은 그렇군요. 서울 지역구죠. 네. 근데 여기 왔었고 또 신기한 건 경기 고양갑이 지역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왔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네. 오늘 이재명 지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 어떤 발언 할까 기자들은 관심을 쏟았을 텐데 최근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뭐 신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말을 바꿔서 뭔가 모양새가 좀 안 좋아졌어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로 좀 크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하나가 이재명 지사 특유의 사이다 발언의 한계가 있는 게 이제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터지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또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이해찬 대표는 무서워. 네, 그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한 게, 무서운가 봐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한 게 그 월요일이죠. 그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후에 고위전략회의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기 지도부에서 그 보궐선거 네. 문제를 결정할 일을 왜 지금 왈가왈부하냐.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 지사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 맥락이죠. 네. 네. 그뿐만 아니라 네. 다른 의원들도 지금 한마디씩 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냥 넘어가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린 함구령하면 또 싫어합니다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좀 말을 우리 그런 적 조심스럽게. 없어? 네, 나중에 자제하자. 방송에서 나가면 꼭 함구령 안 했다라고 항의가 와가지고 제가. 아니 근데 네. 이해찬 대표 솔직히 이제 얼마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네. 레임덕은 없습니다. 레임도가 네. 없으니까 그 한마디에 무려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꼬리를 확 내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 막 이제 사실상 무죄를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너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도 조심스럽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뭐 그 매주마다 저희들이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오늘은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통합당 당사 옮기는 얘기 등등은 저희가 다음에 또 네, 해보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였고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